안녕하세요. 강사 박경옥입니다. 저는 퇴직부부의 행복 수업을 위해서 이제 큰 제목으로 현재는 미래의 결과다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네, 현재는 미래의 결과다. 좀 궁금하시죠? 우리는 보통 과거가 현재로 흘러 들어와가지고 과거에 했던 행동이 현재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반대되는 현상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궁금하시면 우리 강의를 끝까지 들어보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퇴직을 하면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렇게 계획을 하잖아요. 퇴직 전하고 퇴직 후는 저는 전생과 이생으로 이렇게 구분할 정도로 아주 다르게 보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지는 이제 계획을 하면 그 계획을 따라서 내가 지금 현재를 결정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준비가 지금 현재를 결정해서 현재는 미래의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남편이 퇴직한 지 5년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 5년 동안 겪어보니까 인생 후반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다른 분야도 있지만 부부가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이거는 뭐를 곱해도 0이 되는 거예요. 곱하기 0을 하면 0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면 여태까지 쌓아온 이런 일이나 재무나 아니면 관계들이 꽝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기관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부부 3쌍 중 한 쌍이 하루에 30분도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예. 그래서 거의 40%가 30분 안에 대화를 해요. 저도 이제 잠깐 저를 다시 돌아보니까 아침에 밥 먹을 때, 점심에 잠깐, 그리고 늦게 오는 남편하고 잠깐 얘기하고 30분 안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서로 얘기하고 싶은 걸 충분히 풀지 못하는 이런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부부 사이가 좋아질 수 있을까? 제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짧은 시간 안에도 우리는 부부 사이에 애정 표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칭찬과 격려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가끔 기분 좋을 때 이렇게 칭찬을 하거나 아니면 매일 한다는 사람도 조금 있어요. 네, 25.5% 정도 있는데 예, 그리고 또 거의 안 한다는 사람도 한 거의 20% 정도가 되네요. 네, 근데 나는 자주 한다고 생각하는데 또 상대방이 안 해준다. 그럼 또 섭섭할 수가 있겠죠. 그건 또 이제 부부 사이의 소통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거의 한 번도 한 기억이 없다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이 부부간에 또 대화를 방해하는 요소도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보통은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퇴직 전에는 아주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다 보니까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대화를 할 시간이 부족하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대화 시간이 부족했고, 그리고 요즘은 또 스마트폰 때문에 각자 유튜브 보는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공통 관심사가 좀 줄어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같은 TV를 보고 이렇게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더 이렇게 좀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안타깝죠. 네. 그런데 이제 대화 경험이 부족하고 기술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20년, 30년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살아도 되겠지라는 그런 좀 타성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대화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깝깝하고 또 여성들은 이 자기 그런 감정을 풀어놓지 않으면 어떤 우울증이나 아니면 또 좀 더 육체적인 질병에 시달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부부간의 주된 대화는 뭐냐면 자녀 교육과 건강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제가 50대인데 이제 남편이 퇴직하고 나니까 우리는 이제 그 아들이 2명인데 대학생이었어요. 이제 대학생이 끝나고 나니까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도 이제 조금 줄어들더라고요. 이제 각자가 20대가 되면 이제 자녀들도 자기들이 독립해서 나가야 되니까 부모의 영향력이 좀 줄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을 갖고 대화를 할 것인가? 이것도 이건 이제 열심히 개발해야 될 또 부분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둘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아야 되겠죠. 근데 미래를 위해서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 제가 이제 서울시
서울시에서 예전에는 인생이 모작센터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서울시 50+센터라고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당신의 50+ 이제 50대 이후는 무엇입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저도 그때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뭐 웰다잉이다, 열정이다, 도전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퇴직 이후에는 그냥 축 처져 있을 거다라는 것보다는 좀 의외로 되게 활동적이고 도전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유목민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퇴직 이후에 이제 다른 삶을 살아야 되니까 요즘에 뭐 좋은 배낭도 나오고 노트북도 좋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노트북 하나 내고 열심히 쫓아다니다 보면 일도 생길 수 있고 나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50+ 이후는 유목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를 위한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대화를 잘 할 수 있는지 저도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예쁜 꽃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 이제 아내가 보통 80% 이상은 아내 쪽에서 먼저 남편에게 말을 건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이제 대화를 물꼬를 트기 위해서 이렇게 꽃을 보면 저 꽃 예쁘죠? 그러면 이제 같이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남자들은 이런 거예요. 니 저런 꽃 처음 봤나? 집에 있는 집구석이나 청소 잘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 싶은 말도 다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도 좋고 너도 좋은 방법은 뭘까요? 저 꽃봐요 참 예쁘죠? 이러면 꽃 참 예쁘네. 근데 옆에 있는 너가 더 예뻐. 이렇게 해주면 약간 오글거리지만 그래도 나를 예뻐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부부 사이가 더 훨씬 좋아질 수 있죠. 네. 그럴 때 우리가 충조팽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이거는 이제 약자이기도 한데 어떤 이제 보통 여성들이 이제 80%가 먼저 말을 건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남편분들이 충고, 조언, 평판, 판단을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그걸 해주면 이게 대화가 이렇게 문이 닫혀지는 거예요. 여성들은 그냥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걸 좋아하는데 나는 충고받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꺼낸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퇴직 후에는 어깨에 힘을 빼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어깨에 힘을 빼라는 건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거보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감정에 충실해주고 이렇게 잘 호응해주는 걸 어깨에 힘 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깨에 힘 빼는 이유는 우리가 혹시 골프 쳐보신 분도 알겠지만 어깨에 힘을 빼야지 성적이 좋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행복을 위한 이렇게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저는 지금 웰빙문화대학원에 자연건강학과에서 이제 석사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과정 중에 원예치료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원예치료에서 아내의 장점 찾기, 남편의 장점 찾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해보니까 남편에게 이제 그래 여보 나의 장점 뭐야 이렇게 한 20가지만 써봐 이랬더니 제가 잠깐만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책임감이 강하다. 그리고 책을 많이 읽는다. 남편과 저는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자기 절제를 잘한다. 겸손하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20가지 이상을 썼어요. 네. 약간 뭐 제 얘기를 해서 약간 오글거리긴 하지만 근데 이제 남편이 너무 친절하게 저희 단점을 5개를 썼어요. 그래서 이 단점을 들으니까 썩 기분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단점까지는 굳이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남편의 장점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다. 설거지를 구석구석까지 잘한다. 네. 처음에 설거지를 배우고 나니까 가스레인지까지 깨끗하게 닦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은 이제 여성분들도 자기 일이 있으면 남편에게 이거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썩 마음에 들게 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좀 더 하고 하면 또 칭찬을 하면 좀 더 이게 넓은 영역으로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미래를 위한 방법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3가지를 구성해봤는데 이제 저도 남편이 퇴직 후 5년이 됐고 그래서 퇴직 후에 오는 고민하고
그리고 이제 부부 갈등도 물론 있었죠. 그걸 어떻게 풀어갔는지, 그리고 관계의 달인이 되는 방법은 어떤지, 예. 이렇게 층둥오리 한 쌍처럼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이해해주고 이러면 좋은데, 예, 그러기 쉽진 않죠. 예. 퇴직하면 사실 그 없던 갈등도 더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제 남편은 이제 2014년도 1월 달부터 이제 이렇게 퇴직을 했는데 대기업에서 상무보로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좋았어요. 막 해외여행도 8박 9일 갔다 오고 막 이렇게 좋았는데 그렇지만 또 일이 없으니까 또 그렇게 허전하고 뭔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한 5개월 후에 다시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다행히. 그런데 거기도 한 1년 있다가 다시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2015년부터는 정말 이제 퇴직을 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어지럽이 넓어가지고 이제 9층에서 약초 교실을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친구들을 이제 뜻이 맞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감초 농사를 지어봤어요. 이렇게 땅을 빌려가지고 지었을 때 이게 이제 지금 사진에 나오는 분이 이제 남편인데 제가 벌려놓은 일을 남편이 이제 이렇게 좀 수습을 하는 거, 일을 수습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남편은 저를 원망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이런 말을 전혀 하진 않고 그냥 새로운 일을 또 이렇게 경험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15년 이후에 이제 직장 찾기가 시작됐는데 여러 가지 사이트에 등록하고 또 구청 사이트에 등록하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사실 눈높이에 맞는 것은 물론이고 그냥 일용직도 잘 나오지가 않았어요. 근데 감초 농사 하면서 그때 이제 성실하게 해서 그 친구들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 한 분이 택배 분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 보고 이제 같이 하자고 연락이 와서 지금은 택배 분류 일과 공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년 동안 이제 방황하는 당시에 저도 이제 전업주부로 있다가 이제 이렇게 일을 찾으려니까 뭐 육체노동이나 이런 것 문제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제 이기심에 남편이 먼저 좀 찾으면 어떨까 하는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었던 편이죠. 근데 그런 거에 정확한 정답은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먼저 변하자 하고 이제 저도 뭐 우울증이 올 것 같고 이렇게 힘드니까 이제 생애 설계 상담을 받았어요. 50%에서. 그런데 그 상담 선생님이 남을 변하게 할 수는 없다. 당신이 먼저 변하면 어느새 상대방도 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래서 저는 이제 동의보감을 배우고 동의보감 건강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이제 블로그에 올리고 글을 써서 저자가 되었죠. 네. 그래서 이런 퇴직 경험을 나누는 이제 책을 쓰고 나니까 이제 이런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은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혹시 보신 분도 있지만 이제 이 책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 2년 동안의 경험을 이제 책으로 엮었는데 그 뒤로 인생 재설계 북 콘서트 그리고 이제 대학 최고위 CEO 최고위 과정에서 강의를 했고 그리고 유튜브 이제 신사임당이라고 지금 구독자 수가 한 60만 이렇게 돼요. 네. 거기서 인터뷰하고 여기 이제 다니 선생님이라고 다니 TV에서도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50대 이후에 퇴직 부부의 현실에 대해서 물론 제 사생활 얘기도 물론 들어가지만 그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참고를 할 수 있게 저도 이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또 특이한 건 30, 40대 그 이제 월급쟁이 부자들이라는 그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요. 거기 있는 친구들이 저를 이제 팟캐스트에 초청을 했어요. 제 책을 읽고 이거는 정말 자기들도 이제 퇴직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구나. 그러면서 미리 이렇게 해준 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고. 그리고 그게 또 인연이 돼서 2월 1일 날은 또 강남에서 독서 모임에 이제 한 100명이 모인 데서 제가 또 저자 강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퇴직 이후에 남편의 퇴직을 계기로 제가 성장하는 계기가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그 퇴직 이후에 부부 갈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이제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자주 보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남편 분들이 집에 들어와서 이제 집에 머물기 시작하면
자세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의 차이점이 또 뭔지, 그리고 같이 있을 때 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뭔지 그걸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편분이 집에 있으면 아내가 냉장고 안에 그 야채가 썩어가는 냄새라든지 뭐 냉동실에 고기가 그대로 뭐 오랫동안 이렇게 묵혀 있다든지 이런 걸 다 보이는 거예요. 특히 꼼꼼하고 일 잘하는 남편은 더 잘 보여요. 그래서 그게 대한 거지. 이렇게 한마디씩 두마디씩 하다 보면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내정 간섭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아내는 또 약간 좀 평소에 이렇게 긴장 안 하다가 또 긴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집에 있으면 여러 가지 뭐 전화 소리라든지 아니면 내 몸에서 나는 소리 같은 것도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수입이 줄어들면 또 이제 큰 갈등이 생기죠. 퇴직금은 점점 줄어들고, 아직 방법은 이제 어떻게 미래의 수입을 어떻게 만들지는 또 방법은 안 나오고 이럴 때 큰 이제 또 갈등이 생기죠. 근데 이제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것을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자꾸 시도를 해봐야 돼요. 네. 그래서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의 차이점이 뭘까 이렇게 보니까, 문제 해결을 행복한 부부는 일단 말이 나오면 하려고 노력하고 해결을 빨리 하는 거예요. 근데 불행한 부부는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누가 해결해 줄 듯이 그냥, 사실 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이 해결하는 거지 누가 대신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말하는 거 방법이나 태도를 봐도 우리가 이제 감정은 이렇게 복받칠 수 있고 서로 안 싸울 수도 없는 그런 또 일이 있지만, 다듬고 고쳐서 말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불행한 부부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아무 말 대잔치처럼 쏟아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평소에 정서 통장이 넉넉하다는 건, 평소에 주로 긍정적인 말을 해주면 조금 힘들 때도 좀 부정적인 말 한마디도 그걸 이제 이렇게 커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로 어떤 공부를 한다든지 어떤 꿈이 있다 그러면 그걸 지지하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이제 비난, 방어, 경멸, 뭐 이렇게 담쌓기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2시간짜리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관계의 달인으로 우리가 이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이겠죠. 네. 그리고 각자 길을 찾고 소통의 달인이 되는 방법을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 제 나름의 방법을 찾아보니까, 아이처럼 놀고 잡초처럼 살고, 동물처럼 죽기입니다. 아이처럼은 우리가 어릴 때 소꿉놀이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그릇마 할 때 생각해 보면 아무리 넘어지고 또 이렇게 해도 다시 일어나서 또 시작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실패는 잊어버리고 또 막 웃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소꿉놀이 하듯이 하는 거는 우리 퇴직 부부에 적응해 보면, 저는 내가 라면 끓일게, 당신 설거지 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드럽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제가 갖고 있던 영역을 나누기도 하고, 일을 나누면서 이제 좀 더 즐거운 퇴직 생활, 당장 일이 없더라도 좀 더 즐거울 수 있죠. 그리고 잡초처럼은 아까 우리가 배낭 메고 제가 그 유목민처럼 다닌다는 것처럼 어디든지 적응할 수 있는 이렇게 신체와 정신을 가지게 되면 좋은 거죠. 그리고 동물처럼 죽기는, 동물은 이렇게 의사가 없잖아요. 그리고 평생 이렇게 뭐 해녀으로 있다가 죽는 것처럼 이제 자기 활동을 하다가 딱 이렇게 죽을 때 되면 그냥 다 끝내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죽고 싶어서 이렇게 3가지를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자 길찾기는 이제 제가 이제 남편에게 그럼 퇴직 후에 당신 생각할 때는 어느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이랬더니 솔직해지기라는 거예요. 제일 1순위가.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을 인정하기 싫어요. 자기가 퇴직한 것도 인정하기 싫고, 내가 이런 상태로 있는 것도 인정하기 싫은데, 있는 그대로를 보고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각자 길찾기로, 남편도 이제 대학을 가서 동양학을 전공하고 있고, 저는 자연건강학을 전공하고, 또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책을 쓰고 일을 하고 있고, 남편도 저녁에 한 몇 시간 동안 택배 물류 일을 하면서 주객야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소통의 달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 네.
부드럽고 구체적으로 내 의견을 좀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화를 처음에 시작하는 게 여성들이 80% 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여성이 큰 소리로 과음을 지르듯이 말한다 그러면 이혼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쌓인 감정이라든지 이런 게 남편이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큰 소리가 날 수도 있고 물론 그 여성의 성질에 따라서도 되지만 쌓인 감정이 많았다고 보시는 게 저는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남편을 변화시키려면 부드럽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대방에 대한 감사와 배려가 있으면 저는 그러면 면역력이 증가하고 병원에 갈 일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방법은 이제 그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호감과 존중. 이 존중을 하면 저는 평생 현역으로 섹시하게 100세까지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이 전체 강의를 정리하면 어깨 힘 빼기는 우리가 이게 힘없이 막 흐늘거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나의 미래의 목표를 위해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나가기 위한 방법이다. 어깨 힘 빼기. 네, 그리고 대화를 하거나 요청을 할 때는 부드럽고 구체적으로 세탁기에 이렇게 버튼을 몇 번을 누르고 하셔야 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네, 그 하버드대 이제 행복연구소에서 75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는데요, 700명을 추적 조사를 했는데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보다 좋은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재는 미래의 결과다. 내가 미래에 어떻게 살고 싶은가는 현재가 결정한다. 네. 저는 이제 이 전체적인 강의를 정리하면 나도 좋고 너도 좋은 방법은 분명히 있다. 우리가 개발하고 찾으면 된다. 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보 저 꽃 좀 봐요. 예쁘죠? 이러면 그래 예뻐. 근데 너는 내 옆에 있는 너는 더 예뻐. 이렇게 해주면 아내는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일상의 사소한 대화 이렇게 잠깐이라도 이렇게 주고받으면 긍정적으로 이렇게 피드백할 수 있고 좀 더 소통이 이렇게 좋은 소통의 달인이 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이렇게 꽃이 활짝 핀 것처럼 여러분도 미래에 이렇게 활짝 핀 이렇게 미래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네, 노력하시면 여러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